자, 오늘은 근수축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대부분 골격근에 대한 내용이고, 골격근은 말 그대로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뼈에 붙어 있는 근육.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우리 몸의 뼈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으로 뼈를 움직인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골격근이라고 하고요. 근육 같은 경우는 기관이에요, 기관. 우리 그 세포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거 있었잖아. 그 중에서도 분류 단계를 기관으로 본다. 그래서 근육은 골격근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팔에 있는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지. 팔의 안쪽에 있는 이두박근과 팔의 바깥쪽에 있는 삼두박근. 그래서 팔을 굽힌다고 하면 안쪽에 있는 이두박근은 수축시키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삼두박근은 이완시키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늘려주고 여기는 이렇게 수축시키면서 팔을 굽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 상황은 팔 펼 때를 대면 이쪽을 늘려주고 이완시켜주고 이쪽을 수축시키면서 이렇게 당겨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근육은 크게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뉘는데, 이 수의근의 의미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불수의근은 안에 불자 붙여가지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팔 굽히고 싶을 때 수축시킬 수 있고 이완시킬 수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골격근은 수의근에 속합니다. 또 우리 몸에 근육 어디 있을까? 심장에 있지, 심장. 심장 근육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심장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심장은 멈출 수도 없고 심장은 빨리 뛰게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심장 빠르게 뛸 수 있어, 없어? 이런 말을 하면은 선생님 달리기 하면 심장 빨리 뛰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네가 달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응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거지, 심장을 가만히 앉아서 빨리 뛰었다가 느리게 뛰었다, 빨리 뛰었다가 느리게 뛰었다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의 심장. 그다음 심장 말고도 다른 내장 기관에도 근육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위나 소장, 대장 이런데 걔들도 다 근육 운동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내장근이라고 하고, 위나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없잖아. 소장 움직여 보세요. 움직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내장근, 심장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뭐다? 골격근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는 골격근의 구성, 골격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가 나와 있는데, 골격근은 일단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골격근이죠. 이 뼈에 붙어있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걔는 일단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 섬유 다발, 꽃다발 들어봤죠? 다발. 그러니까 근육 섬유가 여러 개 모여있는 게 근육 섬유 다발인 거지. 그래서 요게 근육 섬유 다발이고, 이 근육 섬유 다발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거야, 근육은. 근데 이 근육 섬유 다발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의 근육 섬유 다발, 얘도 근육 섬유 다발, 얘도 근육 섬유 다발, 다 근육 섬유 다발인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근육 섬유라는 게 들어있어. 이 그림상의 이 점 하나하나가 근육 섬유인 거지, 근육 섬유. 오케이? 근데 이 근육 섬유를 또 들여다보면 이 점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는 거야? 근육 원섬유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 구성 단계가 생각보다 복잡한 거지. 하나의 근육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만들어지고, 지금 이 그림상에 보면 여기서 근육에서 한 줄기를 뺀 게 이게 근육 섬유 다발이었잖아. 이 근육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이 이루어서 만드는 거고, 이 근육 섬유 다발은 이 하나의 점인 여러 개의 근육 섬유가 모여서 만드는 거고,
또 이 하나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이 근육 섬유예요. 근육 섬유.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근육 섬유 또는 뭐 근섬유 이렇게도 부르거든. 얘가 세포야, 세포. 우리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런 분류 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근육 섬유는 근섬유라고도 하고 이걸 근세포라고 부르기도 해. 요놈이 세포야. 근데 얘보다 조금 더 하위 단계로 근육 섬유는 뭐가 이루고 있다? 그치, 근육 원섬유가 이루고 있다. 이 윗단계가 세포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세포라고 부를 순 없겠지. 세포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근육 섬유들이 모여서 만드는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 다발은 뭐다? 그치, 이는 세포가 모인 조직이다. 그래서 근육 섬유 다발이 여러 개 모이면 기관이 근육을 이룬다. 근데 이 근육 섬유, 이 근세포에서 중요한 점은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얘가 중요한 점은 이 그림을 보면, 자, 이게 하나의 근육 섬유죠, 지금. 근데 근육 섬유에 이 겉에 이 동그라미들 보여요,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 핵이야, 핵. 근육 섬유는 세포인데, 세포기 때문에 당연히 핵이 있는 거고, 이 핵이 하나의 근육 섬유에 몇 개가 있는 거야? 이 그림상에서 확인해 보면 핵이라고 부르는 점점점 동그라미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핵 세포라고 부르는 거야. 핵이 많은 세포. 하나의 세포인데 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근세포들은. 그래서 우리는 근육섬유라는 애를 근세포라고도 부르는데 그 근세포는 핵을 여러 개 가진 다핵세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구분을 배울 때 이 근섬유가 세포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때는 바로 여기에요. 근육 원섬유. 이 근육 원섬유는 지금 이 근육 원섬유를 확대해서 살짝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 얘를 다시 한번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사실 이 근수축 단어는 이거야, 이거. 이것만 알면 돼요, 거의. 이것만 제대로 알면 모든 내용을 다 풀 수 있어. 이 근육 원섬유라는 건 두 개의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개의 섬유가 액틴 필라멘트를 섬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근육 원섬유는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근데 액틴과 마이오신을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면 지금 이 그림상에 액틴은 이 보라 색깔을 말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보라 색깔이 액틴인데 그 다음 파란 색깔 아니 요 가운데 있는 얘들이 이제 마이오신인 거지. 주황색으로 그려진 얘들.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굵어 보여? 마이오신과 액틴 중에? 그치, 마이오신이 훨씬 굵어 보이지. 그래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굵은 필라멘트, 굵은 섬유 이렇게도 불러요. 반대로 액틴을 가는 섬유라고도 부르고. 똑같은 말이야 지금. 액틴 필라멘트와 가는 섬유,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굵은 섬유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찌됐건 근육 원섬유라는 건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처음 들어보는 용어, 이건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수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근수축의 기본 단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근육 원섬유 마디예요. 이게 근수축의 기본 단위라고 부르는 거야. 근수축의 기본 단위. 그래서 이 근수축의 기본 단위는 Z선부터 Z선까지, Z선부터 Z선까지를 말하고, 이건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은 근육 원섬유 마디를 배우고 있어요. 이 근육 원섬유 마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한다고? 그치. Z선이라는 선이 있고, 이 Z선부터 Z선까지를 의미한다. 이 Z선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얘로 해볼까? 이렇게 액틴이 붙어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 말하는 거야. 이렇게 Z선에는 액틴이 붙어 있어. 양쪽은 대칭이라서 이 지금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뭐 지금 그림은 부정확할 수 있지만 양쪽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럼 반대쪽 여기에도 Z선이 이렇게 있겠지. 아니, 액틴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액틴이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아니, Z선의 자리를 잡으면 가운데 쪽으로 굵은 필라멘트인 마이오신이 있다. 마이오신. 이런 식으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요.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이루어진 Z선부터 Z선까지를 우리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른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정중앙,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정중앙에도 하나의 선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M선이라고 불러요. Z선은 근육 원섬유 마디부터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고, M선은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중앙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여기까지 알겠나? 자, 그럼 다음 단계. 이제 여기부터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어딘가는 조금 더 어둡게 나오고 어딘가는 좀 밝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 각각의 구역을 구분해 놨어. 일단 구역은 총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이게 1구역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구역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이 노란 색깔 안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구역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밝게 관찰되는 곳과 어둡게 관찰되는 곳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굵은 필라멘트가 있는 가운데 영역이 어둡게 찍힐까? 가는 필라멘트만 있는 양쪽 영역이 밝게 찍힐까? 그치, 양쪽 영역이 밝게 찍혀요. 가는 필라멘트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굵은 애가 없으니까 사진이 밝게 찍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영역을 I대 혹은 명대라고 불러요. 밝을 명자 써서 I대, 명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둡게 찍히는 이 굵은 필라멘트 마이오신이 있는 이 구역을 A대라고 불러.
어두울 암자 써서 암대라고도 하고 A대 암대. A대는 왜 어둡다? 이제 굵은 필라멘트인 마이오신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야. I대는 왜 밝아? 마이오신이 없기 때문에 밝은 거지. 굵은 필라멘트가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저 가운데 파란색 영역은 왜 구분을 해놨냐면, 자, 이 A대 안에서도, 이 노란 색깔 안에서도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이 구역이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이 영역이 있잖아? 겹쳐있는 곳과 안 겹쳐있는 곳을 나눠놓은 거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겹쳐있는 곳이 더 두꺼워, 안 겹쳐있는 곳이 더 두꺼워. 그렇지, 이렇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구간이 조금 더 두꺼운 거지. 사진을 찍었을 때 빛이 덜 투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A대 안에서도 마이오신만 있는 이 가운데 영역을 조금 더 밝게 찍힌다 해서 H대라고 불러. 지금 3개의 영역이 나온 거야. I대, A대, H대.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근육 원소의 마디 구조를 배우면서. I대, A대, H대. 이거를 그럼 다시 학습지의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린 그림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야, 이게. 근육 원섬유 마디 구조를 봤을 때 Z선부터 Z선까지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불렀었고, 그 근육 원섬유 마디를 기준으로 하는 이 Z선에 뭐가 붙어 있다? 액틴이 붙어 있다. 이 연보라색이 액틴이다, 액틴. 얘는 가는 섬유를 말하는 거고, 그냥 가운데 M선을 기준으로 굵은 섬유인 마이오신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어둡게 관찰되는 곳과 밝게 관찰되는 영역이 있다. 일단 밝게 관찰되는 영역은 가는 필라멘트만 있는, 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이 구역을 말한다.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이 구역. 하나의 근육 원섬의 마디에서는 이 Z선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가 I대라고 표현하는 거고, 실제 우리 몸에서는 이 근육 원섬의 마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Z선이잖아? Z선부터 Z선, 여기도 Z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근육 원섬의 마디고, 얘도 또 다른 근육 원섬의 마디고, 또 여기도 근육 원섬의 마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근육 원섬의 마디 1번 영역인 거고, 얘는 또 다른 근육 원섬의 마디인 거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2번 근육 원섬의 마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여기가 이제 I대인 거지. 그래서 이 그림에는 여기까지를 I대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하나의 근육 원소의 마디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I대다 라고 표시를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영역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빛이 조금 투과되지 못해. 굵은 필라멘트니까 빛이 투과되지 못해서 어둡게 관찰되는 부분을 뭐라 한다? 이제 A대라고 한다. 근데 이 A대 중에서도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이 구역이 있고, 양쪽으로 안 겹쳐져 있는 이 가운데 영역이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겹쳐있는 부분이 더 두껍다? 안 겹쳐져 있는 부분이 더 두껍다? 그렇지, 겹쳐있는 부분이 더 두껍다. 여기가 더 두껍기 때문에 A대에서도 이 부분이 좀 더 어둡게 관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안 겹쳐져 있는 좀 더 밝게 관찰되는 영역을 H대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대, I대, H대.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근육은 근육 원섬유 마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위에 그림에서처럼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 원섬유 마디, 이런 애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근육을 만들어주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교대로 반복된다. 그렇겠지. 가운데 A대 어둡고, 또 여기 밝고, 또 여기 옆에 A대 있을 거고, 여기 또 I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어둡고 밝고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 영역을 구분해 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 뭐라 그런다? A대라고 한다. A대는 어두울 암자 써서 암대라고도 한다. 그다음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부분 뭐라 한다? I대라고 한다. 얘는 명대다. 밝을 명자 써서. 여러분들 이 A대, I대 이 용어를 뭐의 약자인지를 설명해주면 좀 더 외우기 편할 텐데, 사실 이 밝게 관찰되고 어둡게 관찰되고 이거랑은 별로 관련 없는 단어거든. 그다음 뭐 H대, Z선, M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독일어에서 따온 용어라 너희들이 뭐의 약자인지를 알아도 사실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A대, 암대, I대, 명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의 약자인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딱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다음 근육 원소의 마디 중심에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뭐라 그래? H대라고 한다. 자, 여기 중요한 구분이 있었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갈린다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다, 액틴 필라멘트만 있다. 자, 이거 잘 구분하세요.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H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I대. 그 다음 근육 원소의 마디의 중심부에 있는 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붙어있는 M선이었죠. 근육 원소의 마디와 마디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G선, Z선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진, 딱 전자현미경 사진이 여기 있네. 자, 전자현미경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데 여기서 양쪽 선, 여기가 명확하게 Z선이 보이지? 가운데 살짝 M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랑 요 위에 그림을 비교해보면, 자, 여기 상대적으로 밝게 관찰되지? 가운데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뭐가 있다고? 그치.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I대라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I대. 그 다음 상대적으로 요 영역은 어둡게 관찰이 되잖아? 양쪽에 비해서. 이 부분은 왜 어둡게 보인다고?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굵은 섬유가 있어서 A대 어둡게 보인다. 근데 이 A대 안에서도 요 정 가운데는 또 살짝 또 밝아 보이지? 이 여기요. 이것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지만 액틴 필라멘트와는 겹쳐져 있지 않은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라 이쪽에 비해서 겹쳐있는 부분에 비해서 좀 더 밝게 관찰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H대라고 부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근육은 어떻게 수축을 하는지. 근육이 수축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결국은 신경 신호 전달이야. 그래서 여기 운동 뉴런, 우리 원심성 뉴런이라고 불렀던 애들, 이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이렇게 붙어 있다. 우리 흥분의 전달 배웠었죠. 흥분의 전달 배울 때 그 다음은 뭐 다른 뉴런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그냥 근육으로만 바꾼 거야. 다른 뉴런에서 근육으로만 바뀐 거야.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흥분이 전달되어 오면 시냅스 소포가 겉으로 가서 막융합을 일으키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 여기 신경 전달 물질 정확하게 아세틸콜린이라 나와 있죠.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야. 얘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다음 뉴런, 다음 근육 섬유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 수용체에 결합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다시 활동전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이 활동전이가 도달하면 근육이 수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과 근육세포의 세포막과 접해 있는 운동전의 축소속의 말단에 활동전이가 도달하면, 이렇게 오면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방출한다. 이 시냅스 틈으로. 그러면 근육 섬유, 그러니까 근세포에서 세포막이 탈분급되고 활동전이가 발생된다. 활동전이가 발생되면 이걸 자극으로 느낀 근육은 그때부터 수축을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앞에 배웠던 거랑 그냥 똑같은 거야. 뒤에가 근육으로만 바뀐 거지. 그러면 근수축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약간 여러분들 안 보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봐보세요. 가운데 있는 굵은 필라멘트인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이 굵은 데에 뭐가 보여? 머리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나와 있어, 머리카락. 보이지? 이 그림상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머리를 이 액틴에다가 붙여서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마이오신 필라멘트 머리를 액틴에 붙여서 액틴 필라멘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근수축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 머리가 여기 있지,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머리를 액틴에 붙여, 이렇게 붙여. 그리고 어떻게?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겨. 이렇게 붙여. 그리고 어떻게?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겨. 얘도 붙여서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붙어있죠, 지금. 얘를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겨.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을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액틴 필라멘트가 전체적으로 이 중심선까지 들어오겠지.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되는 거야. 원래 이랬던 애가 근육이 수축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원래 요 선에 있었는데, 아니 액틴 필라멘트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직접 딱 손 이용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 이거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골격근 배우고 있지만 그냥 심장근으로 이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가운데에 있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걔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기고 있지, 가운데 쪽으로. 자, 이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얘가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야. 그 위에 있는 게 액틴 필라멘트고.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머리를 저 액틴에 붙여가지고 그 액틴 필라멘트를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가운데 굵은 섬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섬유를 끌어당긴다. 가운데 쪽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자, 지금 끌어당기고 있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아이고, 머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액틴에 붙여서 그 액틴 섬유를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게 지금 이 콩나물 머리 같은 게 마이오신의 머리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동그란 구슬 모양 애들이 액틴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그 액틴 필라멘트에 붙어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지. 다시. 마이오신 필라멘트에는 머리가 있다. 그 머리를 이용해서 어쩐다? 액틴을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마이오신 필라멘트 머리를 액틴에 붙여. 그러고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겨. 액틴을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겨.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원래 위에 같은 상황이었는데, 원래 얘가 이제 근육이 수축하기 전이지, 이완한 상태고, 이게 근육이 이제 수축한 상태인데, 둘을 비교해 보면 원래 여기까지 나와 있던 Z선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 여기 살짝 들어갔지. 이게 들어간 거는 왜 들어간 거야? 이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짧아진 게 아니고 이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 원래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근데 이 구역은 어때? 액틴과 마이오신이 요만큼이나 겹쳐 있는 거지.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밀려서 들어갔으니까. 얘가 이렇게 더 들어갔으니까, 가운데 쪽.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가 들어가서 이만큼 겹쳐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이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체의 길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근육이 수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것처럼 이 Z선이 가운데 쪽으로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근육 원섬의 마디, 그러니까 근절이라고도 표현하는 이게 근육 원섬의 마디야. 근육 원섬의 마디 길이가 요만큼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때? 근육 원섬의 마디 길이가 이만큼 짧아졌지.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한다는 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 원섬의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지. 수축한다는 의미는 근육이 짧아진다. 그럼 그 근육이 짧아질 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어떻냐? 얘들 자체적인 길이. 얘가 지금 수축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이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아니야. 길이 변화가 없어. 액틴 필라멘트 같은 경우도 액틴 필라멘트 자체적인 길이가 줄어드는 거야? 이 자체적으로 지금 줄어든 거야, 이게? 얘가 줄어든 게 아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구역에 이 겹쳐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 이걸 좀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변화는 없다. 이게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체적인 필라멘트의 길이 변화는 없는데 얘들이 겹쳐있는 부분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원래 안 겹쳐있던 부분까지도 서로 겹치면서 근육의 총 길이는 짧아질 수 있는 거야. 네? 근육이 수축했다고 하는 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짐을 의미하는 건데,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의 변화는 없다. 글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긴다. 그럼 두 필라멘트에 겹쳐지는 구간이 증가한다. 렉이 걸리네. 겹쳐지는 구간의 길이가 증가하면서 근육 원섬의 마디의 길이는 감소한다. Z선과 Z선이 서로 가깝게 만난다. 이때 I 대 H 대 A 대의 길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대는 뭐 때문에 A대야? 마이오신 필라멘트 때문에 얘는 어둡게 보이는 A대죠?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A대 같은 구역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으면 어둡게 관찰되는 거잖아?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변해 안 변해? 여기 쭉 그어봐. 근육이 수축할 때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가만히 자리를 잡고 머리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야. 얘 길이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육이 이완하든 수축하든 변화가 없어.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A대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I대는 I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 그림상 확인해 보면 원래 I대는 요만큼이었잖아? 액틴만 있는 부분이. 근데 액틴만 있는 부분의 이 길이가 Z선이 이 가운데 쪽으로 밀려서 들어가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나는 부분의 길이가 늘어나고 액틴만 있는 이 I대 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짧아지고 있지. I대 같은 경우는 근육이 이완하면 길이가 증가하게 되고 근육이 수축하면 길이가 감소하게 돼요. 이 그림으로도 확인이 되지? 여기가 I대잖아 지금. I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I대가 요만큼이 된 거야. 그 다음 H대. 마지막 H대 확인해보면 H대 같은 경우도 H대는 마이오신만 있는 이 구역을 말했지? 여기 이 사이 여기가 H대인데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겹쳐지는 부분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서는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밖에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H대도 짧아지는 거지. 근육이 이완되면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육 원소의 마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근육이 수축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움직임, 근육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움직임을 알아야 이걸 알아야 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각각의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자체의 길이가 변화해서 짧아진 게 아니고 겹쳐지는 부분의 구역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는 거다. 근육 원선의 마디의 길이가 짧아질 때는 근육 섬유 길이가 짧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는 수축하지 않는다. 자체적인 길이 변화는 없다. 다만 겹쳐지는 구역의 길이가 늘어나서 그렇다. 구역이 늘어나면서 짧아지는 거다. 근육의 길이가. 조금 어렵죠, 내용이. 이 그림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보여줄까? 이 영상을. 자, 근육이 수축한다. 가운데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머리를 움직여서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긴다. 이때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근육의 길이는 짧아질 수 있다. 머리로 액틴 필라멘트를 M선 쪽으로 끌어당긴다. 자, 가운데 쪽으로 액틴 필라멘트를 당겨온다. 그럼 겹쳐지는 부분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지.
엄청 많이 적었네. 이 문제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또 잠깐 정지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보세요.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 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래. 자, 이 근육 원선의 마디 구조를 봤을 때 A는 굵은 섬이니까 뭐야? 그치, 마이오신이지. 여긴 겹쳐지는 부분, 이 니은은 뭐예요? 아이대죠, 아이대. 액틴만 있는 부분. A는 골격근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뼈에 붙어 있으니까.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다. 이거 맞는 말이죠. B에서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는 팔을 굽히기 전보다 길다. B는 아이고 삼두박근인데 이 삼두박근은 팔을 굽힐 때와 굽히지 않았을 때 팔을 굽히면 저 근육은 어떻게 돼야 돼? B는 이완해야 돼. 팔을 펴면 B는 수축해야 되고.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를 말하라고 하면 이게 니은이잖아 지금. 똑같은 이 좌우 대칭이라 그랬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기억이고. 자, 기억 더하기 니은 값은 결국 뭐의 길이랑 똑같아? 기억 더하기 니은. 요거 뭐야? 그치, 액틴 필라멘트랑 똑같아.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라는 말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라는 말이야. 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얘들의 자체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팔을 굽히고 뭐 펴고 이걸 지금 내가 쓸데없이 한 거지. 기억 더하기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 기억 더하기 니은 값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니은이니까 근육이 수축하면 이 겹쳐진 기억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돼? 그치, 늘어나. 반대로 얘는 줄어들고 근육이 수축하면 그럼 근육이 이완하면 반대로 겹쳐져 있는 이 구역의 길이는 줄어들고 이 부분은 늘어나요. 다음에 뭐 직접 학교 왔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 A, B, C는 각각 A 대 H 대 I 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기억과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다. 자, 기억 가는 섬이니까 얘가 액틴, 니은 굵은 섬이니까 얘가 마이오신이지. 얘가 액틴, 얘가 마이오신. 자, A 대, H 대, I 대를 생각해보면 I 대는 액틴만 있는 구역이고 H 대는 마이오신만 있는 구역이야. A 대는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액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것을 일단 기억해야겠지. 그럼 액틴이 없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B가 뭐밖에 없어? 마이오신만 있는 H 되겠죠. 그 다음 액틴은 있는데 마이오신이 없어. 그럼 요거 A가 I대. 그럼 얘가 A대가 되겠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이다. 일단 맞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A보다 C가 밝게 보인다. A는 I대고 C는 A대야. 누가 더 밝게 보여야 돼? 그치, I대가 더 밝게 보여야지. 틀렸고 X의 길이분의 C의 길이 근육 원소의 마디 길이분의 C의 길이 C는 누구의 길이야? 그치, A대 길이야. A대 길이. 근육이 수축했을 때보다 이완했을 때가 크다. 근육이 수축했을 때의 값과 이완했을 때의 값을 비교해보면 수축과 이완 X분의 A대 X분의 A대.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A대의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여기 자리 잡고 머리만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A대는 이완하든 수축하든 상관없이 일정하다. 일정. 근데 이 근육 원소의 마디 길이는 어떻다? 근육이 수축하면 Z선이 가운데 쪽으로 밀려서 들어가면서 근육 원소의 마디 길이는 수축했을 때 짧아지고 이완했을 때 길어진다. 그럼 이 값은 누가 더 크다? 그치. 이게 더 크겠지. 수축했을 때가. 틀렸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거보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줌에서 바로 물어봐도 되고 뭐 카톡을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든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안녕.